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 어떤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출근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며 보내고 그렇게 한 달을 버티고 나면 통장에 월급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돈을 벌고 있는데도 어느 순간 통장을 열어보면 잔액이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조용히 우리의 돈을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더 이상한 사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매달 꽤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높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돈을 모으고 있습니다. 같은 도시에서 살고 비슷한 물가 속에서 생활하고 비슷한 시간 동안 일하며 살아가는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생각보다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평생 동안 거의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단순히 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자체에 대한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매달 월급날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알림을 보는 순간 잠깐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다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조금 다르게 살아보겠다고, 돈을 조금 더 잘 관리해보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상황은 다시 예전과 비슷해집니다. 커피 한 잔, 배달 음식 한 번, 친구들과의 약속, 필요해 보였던 작은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보면 별것 아닌 선택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아무 생각 없이 통장을 다시 열어보는 순간 우리는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분명히 얼마 전 월급을 받았는데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생각보다 훨씬 적기 때문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용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다. 돈이 어디로 갔지? 안녕하세요. 이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에서는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 당연하게 지나쳐버렸지만 사실은 삶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생각의 변화를 만들어준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하나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면서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월급으로도 조금씩 여유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한 가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돈이 사라지는 이유는 생각보다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한 번도 의심해보지 않았던 아주 평범한 순간들 속에 그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게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돈이 모이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그들은 단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한 가지 흐름을 이해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의 돈은 조용히 사라지고 또 어떤 사람들의 돈은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기 시작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바라보면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각과 마주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을 설명할 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내 월급이 조금만 더 많았으면 좋겠어 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 생각은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보통 돈이 부족할 때 가장 먼저 수입을 떠올립니다. 더 많은 돈을 벌면 지금의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연봉의 직장을 찾고 더 좋은 기회를 기다리고 언젠가 수입이 늘어나면 삶이 훨씬 안정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주변을 살펴보면 조금 이상한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분명히 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도 늘 돈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2배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같은 말을 합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는데도 그들의 통장은 여전히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바라보고 있으면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정말 문제는 월급일까요? 만약 돈이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수입 때문이라면 수입이 늘어나는 순간 대부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입이 늘어도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감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에 어떤 중요한 부분이 빠져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수학을 배우고 역사와 과학을 배우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을 쌓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평생 가장 많이 다루게 될 것 중 하나인 돈에 대해서는 거의 배우지 못합니다. 돈을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돈이 통장에 들어온 이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다루며 살아갑니다. 월급이 들어옵니다. 잠깐 안도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면 평소의 생활이 다시 시작됩니다. 식사를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고 친구를 만나고 작은 소비들이 이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지극히 평범한 일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흐름을 한 번도 진지하게 바라본 적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소비가 반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선택들이 모여 어떤 결과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해 천천히 생각해 볼 시간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질문을 반복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왜 돈이 남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생각보다 단순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돈을 다루는 방식 자체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삶을 떠올리고 계신가요? 만약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공감된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생각을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지점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돈이 부족한 이유가 단순히 월급의 문제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 흐름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단순히 월급의 크기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요한 생각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벌어들인 돈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막상 진지하게 생각해보면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루의 대부분을 일을 하며 보냅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을 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면 월급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한 달 동안 어떤 길을 따라 움직였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저는 돈을 생각할 때 종종 물의 흐름을 떠올립니다. 물은 스스로 길을 만들지 않습니다. 길이 없으면 그저 가장 낮은 곳, 가장 막힘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특별한 힘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갈 뿐입니다. 그리고 돈도 어쩌면 조금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정해주지 않으면 돈 역시 가장 쉬운 길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가장 쉬운 길은 대부분 소비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함을 선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동안 쌓인 피로를 풀기 위해 커피를 한 잔 사 마시기도 하고 피곤한 날에는 배달 음식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가끔은 스스로에게 작은 보상을 주고 싶어 새로운 물건을 사기도 합니다. 이런 선택들은 하나하나 보면 전혀 이상한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인간적인 모습에 가깝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작은 선택들이 반복되기 시작할 때 나타납니다. 커피 한 잔, 작은 간식, 필요해 보였던 물건 하나, 친구와의 약속에서 나간 돈, 각각의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지출들이 조용히 모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이 지나 통장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분명히 큰 돈을 쓴 기억은 없는데 잔액이 예상보다 훨씬 줄어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달은 이상하게 돈이 많이 나갔네. 하지만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단지 그 흐름을 우리가 한 번도 천천히 바라본 적이 없었을 뿐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큰 지출에는 매우 신중합니다. 자동차를 사거나 집을 구할 때는 많은 시간을 들여 고민합니다. 하지만 작은 돈이 여러 번 빠져나가는 것에는 거의 경계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의 선택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흐름들이 모여 결국 한 달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돈의 문제는 종종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흐름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돈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하루 동안 자신의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떠올려보고 있습니까? 만약 잠깐 시간을 내어 그 흐름을 생각해본다면 아마 생각보다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주고 있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이 채널을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은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그 변화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바로 그 이야기를 다음에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해하기 시작하는 순간 비로소 변화의 출발점에 서게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질문이 떠오르게 됩니다. 만약 우리가 돈의 흐름을 알아차렸다면 그 흐름을 실제로 바꾸는 것은 가능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 앞에서 가장 먼저 절약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커피를 줄이고 외식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입니다. 물론 절약은 분명 의미 있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돈을 꾸준히 모으는 사람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반드시 극단적으로 아끼며 사는 사람들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도 커피를 마십니다.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행을 떠나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면 특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통장에는 분명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서 시작되는 걸까요?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 저는 가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 다음 달부터 여러분의 월급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돈을 좀 더 쉽게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입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가 저축으로 이어질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조금 다르게 흘러갑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순간 우리의 생활 역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보고 고민했던 것들을 조금 더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조금 더 편안한 소비를 하고 싶어지고 조금 더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변화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생활 수준 자체가 이전과는 다른 기준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경제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라이프스타일 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수입이 늘어날수록 소비 역시 함께 커지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서 조용히 반복됩니다. 결국 수입은 분명 늘어났지만 남아있는 돈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연봉이 처음 직장을 시작했을 때보다 몇 배나 늘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요즘 재정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전과 비슷하게 느껴져요. 여전히 돈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조금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입이 늘어났는데도 같은 감각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새로운 기준에 익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수입의 크기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돈이 들어오는 순간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를 먼저 생각합니다. 수입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을 잠깐 떠올리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월급이 지금보다 2배가 된다면 여러분의 소비는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조금씩 달라질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돈의 흐름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주고 있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채널이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지점에 조금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돈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수입이 늘어도 왜 같은 상황이 반복되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질문이 남습니다.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은 무엇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답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돈이 왜 사라지는지, 그리고 왜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늘어나도 여전히 같은 재정적인 불안을 느끼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계속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궁금증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다르게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한동안 주변 사람들을 유심히 바라본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부자가 아닌 사람들, 평범하게 직장을 다니며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돈을 모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그들이 더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평균적인 월급을 받고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통장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은 거창한 투자나 특별한 재능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단순한 한 가지 차이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바로 돈을 대하는 순서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먼저 필요한 것들을 쓰고 생활을 하고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저축을 하겠다고 말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인 방식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에는 하나의 조용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남는 돈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우리는 주어진 환경에 맞춰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통장에 200만 원이 있으면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고 150만 원이 있으면 또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습니다. 그래서 소비가 먼저 시작되면 저축은 항상 마지막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돈은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들은 이 순서를 조금 다르게 선택합니다. 그들은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가장 먼저 일정한 금액을 따로 떼어놓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처음부터 없는 돈처럼 생각합니다. 마치 이미 지불해야 하는 세금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저축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면 그 다음에 남은 돈으로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 방법은 처음에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보다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시작합니다. 소비의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느껴졌던 선택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통장을 바라보며 느끼는 감정이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월급이 들어와도 잠깐의 안도감만 있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쌓여가는 숫자를 보며 묘한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이 늘어나는 기쁨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작은 여유가 생기고 있다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는 겉으로 보면 아주 작아 보입니다. 단지 돈을 쓰는 순서를 조금 바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변화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월급이 들어오면 바로 사라지는 삶을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씩 더 안정적인 기반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작은 생각이 떠오르고 있습니까? 나도 한번 이렇게 해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 말입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중요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변화는 항상 아주 작은 선택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월급날이 오면 단 한 번만 이렇게 해보십시오. 금액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먼저 따로 떼어놓는 것입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돈의 흐름을 바꾸는 첫 번째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잠깐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는 이 채널이 더 많은 사람들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게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돈과 삶, 그리고 우리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려고 합니다.